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돌아온 기술주 덕분에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미즈호 증권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1,000까지 올렸습니다. $1,000 한 10%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 사이에 애플이 큰 힘을 내지 못한다면 시총 2위도 넘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엔비디아의 기세가 어마어마한 최근인데요. 언제까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황에 맞춤한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돌아보시죠. 어제 시장은 엄청 좋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웃었다. 바로 배터리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2% 상승,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피 쪽의 상승 요소는 밸류업과 2차 전지 쪽이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외에 거의 다 하락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른 종목 개수가 3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일부 종목의 힘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제장에서는 인터배터리 이슈가 코스피 상승의 힘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밸류업 관련주들도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뉴스가 한 번 더 밸류업 종목들에게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군의 범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밸류업이 기세 등등할 때와는 상당히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떼놓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5월에 가이드라인 정책이 공개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이나 정책적 이슈가 언제든지 또 자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힘은 약화됐으나 끊기지 않을 뉴스가 대기하고 있는 쪽이 바로 기업 밸류업 쪽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터배터리가 어제 주요 이슈였죠. 아무래도 이렇게 3일간 인터배터리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뉴스 등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크게 힘낼 만한 뉴스가 없었던 가운데 모처럼 조금 기술의 진일보 혹은 계획의 일보된 소식이 전달되면서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삼성 SDI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68 배터리 양산 계획과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등을 꺼냈고요. 엔솔도 전고체 쪽에서 한판 붙어보자라는 느낌의 보도가 나왔고 파우치형 CTP 최초 공개 이슈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어제 13%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죠. 어제 보시면 정말 얼마 만에 이 정도 상승이 보였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도 삼성 SDI 1년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지속된 하락을 기록하다가 모처럼 엄청난 강세를 나타냈던 대형주의 13% 급등 이슈였습니다. LG 엔솔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고체 쪽 뉴스가 새롭고 또 2027년 양산 일정을 약간 못 박는 듯한 삼성 SDI 이슈 속에서 어제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거의 다 전고체 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소테마 중심이었습니다. 어제 CXL과 디자인하우스, 액침 냉각 등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연례 행사인 GTC에서 CXL 관련해서 뭔가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CXL 관련주가 3거래 연속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힘이 이것도 점점 약해집니다. 어제 느낀 것은 이 엑시콘을 제외하고 많은 종목이 오르지 않았고요. 엑시콘 시세도 장중 변동이 극심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GTC라는 것이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CXL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테마 이상의 흐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엄청난 돈이 집중이 됐었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ARM 2나노 생태계에 합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ARM의 이제 9월 달 토탈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가 없이 그때 당시에는 인텔과
뭐 TSMC, AD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도 이 생태계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와 IP 쪽, 디자인하우스 쪽, 삼성전자, ARM, AD 테크놀로지의 삼각편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있고요. 결국 AD 테크놀로지도 급등하며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의 강세를 같이 이끌었습니다. 어제도 액침 냉각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오르긴 했는데 K엔솔로 조금 국한된 흐름이었다 살필 수 있겠네요. 자, 다행입니다. 어제 전고체 얘기하고 지나가서요. 인터배터리에서 칸노 료지 교수가 전고체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낸 것에 힘입어서 어제 나왔던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를 같이 정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 주축에는 삼성 SDI와 도요타가 있는 상황이죠.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 관심이 높다 보니 삼성 SDI가 어제 급등했고요. 이것은 자연히 이렇게 황화 리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레이크머티도 11% 급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7% 급등하는 흐름 나왔어요. 시간 외까지 이들 일부가 강세였기 때문에 이쪽 뉴스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명 아직까지 양산한 기업은 없고 기술적으로 고난이도고 양산 초기에 높은 가격, 대중화까지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은 이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성능 면에서 너무 압도적입니다. 도요타에서 내세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 예측하기로는 10분 충전에서 80%가 충전이 되고 무려 1200km를 갈 수 있다. 당연히 배터리 쪽에서는 이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된다면요. 일단 삼성 SDI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 70만 원 내서 좀 놀랍다 하고 정리를 했던 내용이 시장에는 좀 반영이 돼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어제 타이밍이 참 좋았어요. 저런 보고서 나오고 쿵 하니 짝 하는 느낌으로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뉴스 등도 분명 긍정적이나 이것은 새로운 뉴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조금 구체화된 기존의 뉴스에 불과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가격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삼성 SDI 정말 작년부터 해서 반토막이 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제 저 마지막에 보이는 양봉을 그려낸 겁니다. 삼성 SDI가 올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셀사 대비해서 그동안 투자도 약했고 별 메리트가 없고 이런 지적을 작년 내내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껴뒀던 에너지를 올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와 이런 인터배터리 이슈 아무래도 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이후에 구체화돼서 더 가느냐 아니면 아직은 단순 단기 테마로 그치느냐는 여전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요. 밸류업에 집중됐던 수급이 또 반도체로 집중됐다가 지금은 그 수급을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라가는데 좀 순환하며 올라가는데 철저히 소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곡괭이 얘기 언제까지 할 건가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골드러시 초기에 큰 돈은 삽과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 벌었다라는 것에서 빗대어서 지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열광하는 패러다임 지금으로 보면 AI가 되겠죠. 이 AI 수면 아래서 이익을 얻는 회사. AI가 돌아가는데 그 수면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 회사. 곡괭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박앵커의 비유입니다. GPU와 HBM과 같은 칩,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디자인 하우스 등을 곡괭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력 면에서는 청바지 면에서는 전력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전력을 조달하게 되는 원전과 인프라 변압기 그리고 애초에 저전력 시스템인 액침 냉각 등이요. 그리고 나서 골드러시 금을 열심히 캤어요. AI를 캐가지고 그걸 잘 쓰는 새로운 금 제품으로 볼 수 있는 AI 활용처. 게임이나 바이오텍, 의료 AI, 영상 제작 등 AI를 써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청바지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곡괭이에서는 GPU와 HBM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오늘은 이 디자인하우스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뉴스가 이렇게 테크 쪽에서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TSMC. TSMC가 AI 반도체 시장을 제대로 섭렵하기 위해서 대만에만 10개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라는 공격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ARM의 2나노 공정 생태계에 합류한다라는 뉴스도요. 결국은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단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AI 반도체가 필요한 크고 작은 업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능에 맞춰서 맞춤형 반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맞춤형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는 어김없이 다품종 반도체니까요. IP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파운드리, TSMC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을 원하는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 그들을 위해서 재설계 디자인 솔루션을 해주는 곳 디자인하우스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요. 어제 두 가지 뉴스도 결국 AI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이런 연결고리를 자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TSMC 하면 디자인하우스 에이징랜드죠. 어제 9.9%, 10% 상승에 나타냈고요. 삼성과 가까운 게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어제 10% 이상 올라가면서 4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의 대장은 디자인하우스 압도적으로 가온칩스였으나 어제장엔 4% 빠졌습니다. 요즘 전력기기 쪽도 그렇고요. 많이 올랐던 HD 현대일렉이나 가온칩스 이런 기존의 대장주들 대신해서 조금 못 갔던 쪽에서 더 키 맞추기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듯합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워낙 기술과 또 고객사와의 그동안의 시나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죠. 지금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정도로 압축되고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더 볼 수 있는 게 있을지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무한 루프하고 있습니다. AI, HBM에 집중됐다가 이번에는 또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 이슈로 나왔다가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는 제가 왜 색깔을 넣어놨는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 1.5%나 상승을 보여줬죠. 딱 한마디로 우호적인 매크로 덕분이었다. 그리고 엔비디아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ECB 라가르드 총재 결국 금리 동결 소식 유로존에서 결정이 났고요. 유로존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는 진전하고 있다라며 나름 기존의 강경한 목소리에서 조금 완화된 스탠스를 취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인하, 자신감에서 멀리 있지 않다. 결국 인하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좀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고요.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인하 키워드가 조금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이들이 이런 인하 키워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고용시장의 과열이 조금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건데요. 2월에 기업들의 해고 미국 기준 15년 내 최대였다라고 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에 부합하면서 과열 고용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키워드 썼던 것 같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마. 엔비디아 결국 또다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 상승. 앞서 오프닝 말씀 주셨다시피 미주어에서 $1,000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도 같이 강세를 기록했어요.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였는데 마이크론도 목표가가 상향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거침없는 투자 소식을 밝혔던 TSMC 5%의 급등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자, 또 비만 치료제도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아미크레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소식에 노보노디스크가 9%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그냥 강보학권에 그치긴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경쟁사다 보니까
생각했죠.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네요. 결국 반도체와 비만의 하드캐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 색깔도 선명하게 압도적인 흐름이고요. 노보노디스크도 강했죠. 메타, 아마존, 알파벳. 결국 돈은 이쪽에다 빅테크와 반도체에 집중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신고가 행진을 나타냈고요. 올라간 쪽 많았습니다만 반도체와 온세미컨덕터와 같은 전력 반도체 흐름 괜찮았고요. 우라늄 종목들 다 좋았습니다. 테마 상승률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였고요. 구리와 석유가스 쪽 괜찮았죠. 이쪽이 움직였다 그러면 경기가 좀 돌아가려나? 뭐 중국 데이터가 좋게 나온 점에 좀 반영을 하는 거겠죠. 풍력주들도 괜찮았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자, 그러면 연결로 생각해 보면 온세미컨덕터가 올랐다. 전력 반도체 체크는 일단 해둬야겠죠. KC 등의 중심으로요. 노보노디스크가 강했다. 비만 당뇨 체크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는 펩트론 등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시간 외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와 브로드컴이 실적을 내놓고 각각의 다른 이유로 급락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가이던스가 부진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10%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연간 매출 예측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의 불안감을 감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보합이었다가 5%까지 빠지는 거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이들의 하락이 AI 반도체 종목들의 조금 상승에 부담스럽던 순간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또다시 반도체 내용을 하나 넣어봤는데 AI 반도체 쪽에서 살짝 멀어져 있던 쪽입니다. 낸드 쪽이요. 우리 낸드가 달라졌어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늦게 회복이 됐던 아픈 손가락이 바로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그동안은 D램에 특히나 고부가 가치 중심의 HBM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낸드는 회복세가 더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PC나 스마트폰과 더 연결고리가 짙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낸드 쪽이 재고도 줄고 가격도 올라가고 출하도 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가 낸드 플래시 업계 4분기 매출이 24% QOQ 분기 대비 증가했고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낸드 출하량이 44%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 쪽은 기존의 전통 반도체로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는 둬보자 싶어서 넣었습니다. 자, D램은 휘발성입니다. 데이터 처리 능력이 탁월하지만 휘발성이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낸드는 비휘발성, 저장입니다. 과거에는 뭐 PC도 그렇고 다 저장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중점적이었다면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는 데이터 생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낸드 플래시는 조금 등한시됐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쪽이 왜 회복되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1번은 온디바이스 AI가 되겠죠. 결국 AI가 다 탑재가 된다면 그것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렇게 전자기기에 탑재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낸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언어 학습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AI인데 나중에는 이게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것을 많이 처리하게 될 경우 기존의 원본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불러오고 이런 능력이 결국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장 장치로서 또 낸드 플래시 역할이 분명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전통 반도체 쪽도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통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재단에서 하나머티리얼즈 볼 수 있을 거고요. TC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TCK는 이미 반응을 보여줬네요. 6.7% 상승.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소재단의 종목으로서 어제는 3%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레거시 반도체, 전통 반도체 쪽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연결고리로는 뭐 개별 종목의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과거에 급등했었던 네온가스, 삼성이 최초로 재활용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포토 공정의 핵심 소재가 바로 네온가스이죠. 그런데 삼성이 이 네온가스를 재활용해서 반도체 공정에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전문 기업인 TMC 이런 쪽이 관련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은 넣어놨고요. 이 뉴스도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1월 29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G2 분쟁이 이제 바이오로 번지는 것인가? 미국에서 우려되는 생명공학 기업 콕 집어서 우시앱텍 이렇게 명시해서 중국 관련한 바이오 기업들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근거가 바로 생물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이게 나왔고 이것이 어제 통과가 됐다. 물론 법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까지 규제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때부터 조금 거론을 했었었는데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등을 중심으로 K-바이오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제각각의 이유들을 다 안고 있네요. 시장의 답지를 기다려보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뉴스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섹터 주요 뉴스는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은 국내 증시를 정말 잘 이끌었던 섹터인데요. 엔터 쪽이요. 최근에 정말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신저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엔터주에 대해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2주 동안 봤을 때 KRX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지수도 8%나 밀렸고요. 엔터 4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무려 작년 말 대비해서 3조 원 이상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주가가 모두 다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장에서 흐름을 보시면 JYP가 4% 정도 밀렸고 SM, YG, 하이브까지 모두 다 1%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전일 장에서 일제히 신저가를 찍은 거죠. 올해 들어서도 2에서 30%가량 주가는 밀려 있고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더욱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JYP와 SM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YG는 60%가량, 그나마 선방한 하이브가 40% 정도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정말 암울하죠. 주가가 작년에는 너무나 좋았었는데 상반기에 그 이후부터 쭉 하염없이 내려가면서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자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먼저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면 앨범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이제 팬들의 팬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우리 가수의 앨범이 나오니까 이제 사볼 거야 약간 이런 심리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있지부터 엠믹스, 에스파, 스키즈, 르세라핌까지 정말 이 인기가 많은 아이돌들의 초동 판매량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되겠고요. 중국 쪽의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 중국에서도 앨범의 구매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피크아웃, 저번에 기록했던 실적이 좋았고 이제는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죠. 중국에서 소비력이 낮아지고 팬덤 사이에서도 경쟁이 둔화되면서 지난해부터 확연하게 중국의 앨범 판매 수출 둔화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컴백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도 많이 낮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앞서 얘기했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반영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찌감치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5만 원 정도로, 키움증권에서는 29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각각 악재들이 많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리스크 쪽 있죠. SM 쪽은 카카오 경영진과 SM 인수 관련해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 관련된 이슈가 좀 최근에는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 이러한 경영 리스크도 있는데 카리나의 열애설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의 태민과 온유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는 SM을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핑크가 YG에서 이제 단체 활동은 계속해서 블랙핑크로 하겠지만 개별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샤이니도 이제 SM에서는 단체 활동을 하지만 멤버 개인은 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YG는 마찬가지로 블랙핑크의 활동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워낙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SM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했고요. JYP나 YG 같은 경우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양에는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애설과 주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또 열애설 나왔다고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600억 원이 넘게 빠지냐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우선은 지금 주가로 봤을 때도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과 열애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그날 이렇게 바로 좀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내림세 나타냈고요. 열애설 실제로 보도됐던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14%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열애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슈겠지만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카리나가 뭐 자필로 편지를 썼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그룹에서 핵심 멤버가 열애를 한다라는 건 좀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 약세 불가피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는 충성도가 높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 코어 팬덤이라고 하면 앨범도 사고 공연도 보러 다니는 정말 팬심이 강한 쪽을 말하는 건데 이쪽에서 이탈한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SM의 주가가 특히나 최근에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엔터주들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체크해봤듯이 음반의 판매량이 기대치를 밑돈 건 맞지만 음원이나 공연의 부문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난해 K-팝 글로벌 스트리밍 횟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늘어났고요. 연말부터 공연이나 뭐 굿즈, MD 쪽 부문도 실적이 확장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표 봤을 때 4분기에 세븐틴의 공연 모집 고객 수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에 트레저부터 NCT 127, 있지까지 괜찮은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연을 또 많이 보러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중국에서 공구 물량이 급감했고 아무래도 비수기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2분기에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점증적으로 주가 회복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엔터 4사의 합산 구작 판매량이 작년 4분기보다 1분기에 확실히 좋았다라는 게 되겠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제 BTS부터 블랙핑크의 활동까지 내년까지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터주 지금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일반적으로 4월부터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좀 기어가는 상황에서 나름의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엔터 4사 어떤 거 담아보면 좋을까요? 먼저 하이브입니다. 2월 3주차에 누적 구보 판매량이 80만 장을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아티스트들 판매량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팬덤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라이트 팬덤의 확대 기조가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코어 팬덤이라고 하면 앨범도 사고 공연도 보러 다니는 그런 좀 강력한 팬덤을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트 팬덤이라고 하면 좀 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IP별로 스포티파이의 2월 월간 청취자 수가요. BTS와 뉴진스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인 IP 쪽이 상당한 지금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 IP 여기 좀 저도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투어스의 사진을 좀 붙여봤는데요. 투어스가 190만 명을 넘는 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이 넥스트 도어도 102만 명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어스 같은 경우에는 천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노래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팬들은 아무래도 경력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신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SMYG JYP 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주력 아티스트들의 IP 글로벌 인지도 확대는 나름 괜찮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월간 청취자 수도 괜찮고요. 라이즈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평균 좋아요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G에서 아무래도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블랙핑크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몬스터 쪽이 확실하게 좀 4월 1일에 데뷔를 하는데 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커리어 하이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요. 스트레이키즈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투어가 있는 예정입니다. 근데 JYP 쪽에서 이 비추어라고 하는 신규 IP의 좀 성장에 대한 부재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보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하면서 되게 신났었는데 엔터주는 반대로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엔터주, 배신의 엔터주인데 대응 전략들 한번 챙겨보겠고요. 지금이 만약에 정말로 기회라면 어떤 쪽을 담으면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웬커의 더보기는 바로 이겁니다. 유압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이죠. 상장하기 전부터 많은 경쟁률을 또 끌어모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쪽이에요.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상단 초과해서 13,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입성 첫날이었어요. 어제가 장 초반에 136%가량 급등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가 흐름 보면 차익 매물도 좀 나오면서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외 거래에서 8% 정도 밀렸다라는 건데요. 신규 상장주는 확실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가 어제 일부 종목들만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KNR 시스템 같은 경우 시간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면 이 로봇 전체적으로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만남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식 투자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매매할 때 손가락만큼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의 방향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눈치를 챙겼다라는 느낌입니다. 나름 비둘기파적인 목소리,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를 줬어요. 그래서 매크로의 좀 우호적 측면에 뉴욕장 또 시원하게 반응해줬고 엔비디아가 머리채 잡고 더 강하게 끌고 가줬습니다. 시장 전략 주세요. 네, 진짜 나스닥 이러다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거의 2만 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맨날 센데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조금 괜찮았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좀 답지가 명확했던 것에 비해서 답지가 정말로 이제 정답이 여러 개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 시장 대응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초에 반도체가 정말 셌고요. 바이오도 정말 셌는데 점심 먹고 딱 오니까 갑자기 수급이 배터리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삼성 SDI 빨 이제 기사들이 오전부터 쏟아지면서 전고체 제가 이제 그래도 전고체 라인들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많이 코멘트 드렸었는데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인터배터리의 가장 큰 행사의 수급 효과를 좀 독특히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자체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수급 못 받은 종목들은 뭐 10% 이상의 하락 혹은 이제 5, 6% 이상의 하락이 보였었던 그런 하루인데 이런 종목들도 또 돌림목이 잘 닿게 되면서 좋은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즉 지금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특성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료 매매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은 오늘 이제 인터배터리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오늘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해서 조금 더 어제 불붙었던 종목들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오후 들어서 금요일 오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 소멸 관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딱
뚝딱 섣불리 오늘 오전에 배터리 종목들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종목도 막 튀네.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하다가 물리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 사신 분들이 승자고 오늘 사신 분들은 조금의 먹을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세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대세 상승이 또 가능한 또 섹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왕 보실 거면 장비주 쪽은 배터리 장비주 쪽은 또 생각보다 하단부에서 좀 강하게 지지가 나와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먼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CIS, PNT, 하나기술, 윤성 어느 쪽으로? 일단은 CIS 쪽은 좀 시세가 좀 나왔고요. 이제 PNT랑 이제 PNT 먼저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고요. 전극 공정 쪽으로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발주가 이루어지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막 SK온도 그렇고 돈을 여러 가지 이제 주주 배정 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하는 게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비슷해요. 제조업 특성상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로 미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가 집행이 되고 결국에는 장비주 사이클을 올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왕 이제 하시는 거 전국 공정 쪽인 이제 뭐 PNT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조금 단기 반등이 나온 종목에 굳이 따라붙기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 하고 또 장비 쪽에서는 PNT 등 앞단에 먼저 발주 나오는 쪽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 주셨네요. 뉴욕장에서 노보노디스크 급등이 있었단 말이죠. 관련해서도 기대할 요소가 있을까요? 저희 페트론 이런 쪽? 네, 저도 이제 어제 데이터를 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위고비보다 효과 자체는 좀 좋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일상이라서 조금 이제 시간 텀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보시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저기 사실 펩트론이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하단부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조금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국내에서 임상을 실제로 진행하는 회사 중에서 이 비만 치료제로 딱 테마성 이슈로 잡히는 게 펩트론 한 종목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도로 다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테마성 이슈가 조금 더 달고 조금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오늘 펩트론이 꽤나 긍정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이제 재료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급되는 종목 혹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되는 이제 섹터 이렇게 좀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의 파이는 계속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저도 이제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비만 당뇨 쪽은 계속 시장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펩트론 지금 당장의 주가는 조금 이제 하단부에 위치해 있지만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 직전 고점까지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도 일단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허락하면 가도록 할게요. 추가 질문은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제작진이 요즘 부쩍 시간 많이 쓴다고 눈치를 많이 줘서 다음 질문으로 곧장 갈게요. 엔터사 갑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거의 뭐 주요 섹터들이 밀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엔터 있습니다. 엔터도 생각보다 더 길어지네요. 부진한 시기가. 어떡할까요? 갖고 계신 분들. 저는 단기 반등이 나온다더라도 지금은 진짜 기술적 반등 빼고는 조금 더 빠지거나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터 쪽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게임주랑 제가 비교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게임주들이 실적이 맨날 잘 나왔었는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성장 분명히 게임 자체의 성장성 둔화도 보여주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캐시를 사서 그 캐시 게임 내에 재화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거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고객들을 너무나 이제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로서만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그게 맨날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요.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게임주들이 실적이 안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엔터 쪽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굿즈 판매를 제가 최근에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질도 많이 떨어지는데 계속 고객들의 소비만 늘리게 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유료라는 그런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굿즈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엔터 쪽 보시면은 굿즈 매출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1월에서 2월이 엔터 쪽이 비수기라서 이게
매출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면 생각보다 더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주가의 바닥성은 물론 지켜볼 수 있습니다만 하단부의 횡보가 조금 더 있어야지만 매력적이고 지금은 만약에 5, 6%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엔터 쪽이 여름에 그래도 좀 성수기이기 때문에 3월 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횡보가 조금 더 이뤄지게 된다라고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엔터 살 거야라고 물어보면 전 안 삽니다.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 한번 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하이브 자체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단부 지지가 되면 가장 먼저 사볼 만한 기업이고 당장 오늘 엔터 쪽을 쪽 한번 산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브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나마입니다. 하이브. 지금으로서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의견을 주셨네요. 움직이지 않겠다.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으로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바뀐다면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진만쌤의 의견 취합해서 전할 거고요. 이제 진만스 픽을 열어보도록 할 건데 웹툰주입니다. 또 나왔네요. 웹툰주. 한 번씩 이제 순환 테마로서 계속 자리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면 단기 대응인 건가요? 네, 이 방금 표현이 되게 좋았는데 순환 테마의 한 이제 축을 좀 담당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시장 파이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 순환매라는 게 어느 정도 파동이 나왔을 때 꽤 그래도 20% 이상의 파동은 나와야지 이래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좀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엔터 쪽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도 안 나가다가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도 분명히 이런 수급 공백에 이은 중간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스터블루와 밀리의 서재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하단부에서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2, 3일 정도 지지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 한 20%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낸드 쪽 얘기 질문하고 싶어서 저희 조금 달려봤습니다. 낸드 플래시 이제 출하량이 가격이 아니라 출하량이 확확 늘고 있다라는 것에서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관련한 종목들 하나머티리얼즈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이전 소부장 혹은 낸드 쪽, 레거시 쪽 어떻게 보세요? 저도 결국에는 돌아서 디램, 낸드 다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AI 쪽이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낸드는 살아나고 보자, 디램도 살아나고 보자. 이제 이쪽이 움직이려면은 사실 소부장 쪽 매출이 확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인데 반도체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HBM 쪽이 좀 국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확실히 턴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확인 사살 후에 보자. 네, 아직 낸드나 이쪽 이제 낸드 쪽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바닥 잡은 건 맞는데 여기서 끄집어 올릴 만한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또 AI 쪽에서 낸드 플래시 필요하다, 뭐 D램도 DDR5 결국에는 올 거겠죠. 왜냐면 당연히 이런 이제 AI 쪽 반도체가 늘어나면 이제 램도 높은 걸 써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테마가 나올 때 그때 가서 보는 게 낫지. 아직은 그냥 바닥권에서 기어가게 될 확률이 조금 더 크다. 횡보 더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쌤의 얘기까지 봤고요. ASR 종목들 중에서는 AD 테크놀로지와 엑시콘이 눈에 띕니다. 이제 6L 3일 정말 좋은 시세에 냈고 엑시콘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 AD 테크놀로지 어제 디자인하우스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각각 매수매도 보유 의견만 주세요. 네, 짧게. AD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뭐 가온칩스 이런 거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제 아마 시세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라서 이 부분들이 AD 테크놀로지가 먼저 우선 치고 나갔는데 과연 이게 상한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일단은 이제 AD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가온칩스 이 종목 세 종목 오늘 테마의 트렌드의 핵심으로 오늘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엑시콘은요? 엑시콘은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분할 매도하는 시기에 어제 사실 상가 갈 수도 있었었는데 이게 수급이 2차 전지로 뺏겨서 못 갔는데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직전 매물 맞고 튕겼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차게 42분의 시간 동안 브리핑과 진만쌤의 전략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방향 설정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